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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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I can't live without you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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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I can't breathe without your love. Your love. 안녕하세요, 라리튜브입니다. 자, 오늘은 지금 또 우리 고객님 차를 원래 받아서 리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 스케줄상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지금 제 친구 차량을, 지인 차량을 받아서 지금 드라이브로 왔습니다.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는 지금 닛산 인피니티, 이제 인피니티죠. 닛산의 고급 브랜드고, 인피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Q50 2.2 디젤 모델입니다. 뭐 간단하게 재원은 뭐 2.2 디젤 엔진이 얹혀져 있고요. 2200cc죠. 그리고 177마력에 토크는 40토크 조금 더 되는데, 지금 주행을 약간 해보니까 마력이 쏟아나오는, 마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세팅은 아니고요. 어차피 170마력대 디젤이 뭐 그렇게 폭발적일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토크감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차를 타는 동안 약간 시내나 지금 언덕 이렇게 와인딩 로드도 지금 타고 있는데 훨씬 더 부드럽게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세팅 자체가, 이 차에 들어간 엔진이 벤츠 2.2 디젤 엔진이거든요. E클래스나 C클래스 쓰고 있는 그 엔진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요, 엔진 질감은. 근데 조금 주행해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, 주행할 때는 좋아요. 주행할 때는 엔진이 조용하고 부들부들하고 토크감 좋고, 벤츠 디젤 엔진의 특징이 마력보다는 토크거든요, 타 브랜드랑 다르게. 그거 아셔야 됩니다. 벤츠 디젤 엔진은 토크가 우선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충분히 이 차량에서도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,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정차시,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아이들링 시죠. 정차시 뭐 이럴 때 조금 소음이나 진동, 특히 진동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벤츠 차량보다 좀 더 진동 상쇄가 안 된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어요. 일단 조금 더 하드한 주행을 좀 더 해보고 다른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일부러 와인딩 로드로 와서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후륜 차량이고, 그리고 벤츠 엔진을 가졌지만 닛산 계열의 차의 특징상 좀 더 스포티하게 얘들이 약간 잘 차를 만드는 편이라서 일부러 일단 와인딩 주행 왔는데, 일단 겨울이 아직 안 끝나서인지 차주분께서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로 해놨습니다. 그래서 약간 지금 코너에서 들어가는데 차가 그렇게 운동 성능이 막 받쳐진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떨어지네요. 타이어 때문에, 타이어가 너무 부드러워요. 윈터크래프트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, 역시 토크는 좋은데 이 토크를 계속 이용해서 쭉 밀고 가는 느낌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벤츠 같은 느낌이에요, 엔진 느낌은 확실히. 그런데 아쉬운 건 이 7단 자동 변속기가 업시프트는 조금 괜찮은데, 지금 다운시프트, 퀵다운이 쳐졌을 때 순간적으로 토크가 발생했다가 다시 기어가 맞물려지면서 가속할 때 그 느낌이 조금, 변속기가 조금, 토크 컨버터가 조금 못 따라가지 않나. 근데 이런 느낌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벤츠 차량에서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. 벤츠에서 느껴지는, 고양이가 죽어있네. 이 뭔 개소리야! 벤츠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. 벤츠 디젤 엔진이 원래 토크를 통해서 쭉 밀고 가는 느낌이 좋은 대신 이 세븐지트로닉 7단 변속기가 약간 BM이나 타사, 뭐 아우디에 들어가는 뭐 ZF 8단 아니면 DSG 6단, 에스트로닉 6단 이런 미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거든요, 변속감이. 그런 느낌이 여전히 이 차도 남아있고. 근데 이제 서스펜션 세팅은 또 신기한 게 닛산처럼 잘 묶어져 있어요. 자, 일부러 하드하게 지금 차를 좀 주행하고 있습니다. 일부러 코너링도 좀 더 빨리 넣어보고, 코너에서 엑셀도 좀 더 지져보면서 핸들도 넣고 있는데 닛산스러운 느낌이 나요. 이런 서스펜션에 약간, 서스펜션이 아닌데 템퍼 쪽에서 단단하게 묶어지는 세팅 자체는 스포티한 맛은 벤츠보다는 이제 닛산 인피니티, 닛산 계열 차들의 특징이거든요. 근데 이 느낌도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어요. 특히 핸들링이 차를 타면 탈수록 좋네요,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지금 타이어 특성에서 오는 브레이킹에 대한 아쉬움,
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. 역시 뒤에가 흐른다는 게 느껴져요. 뒤에가 살짝 흐르는데 이 정도 흐르는 느낌은 원래 흐른 차에서 나오는 느낌이라서 전체적인 세팅은 일단 언더로 들어가는데 대신 코너 탈출 시에 엑셀을 지그시 밟아주면 역시 일반적인 운동성이 괜찮은 후륜 차처럼 쭉 뉴트럴하게 들어간다는 거. 자, 말려 들어갈 때도 느낌 좋죠. 괜찮아요. 자, 브레이크. 자, 아, 재밌네. 생각보다. 컴팩트한 차체에서 오고, 그리고 컴팩트한 차체, 그리고 이 차 엔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출력, 토크감이 충분히 잘 살아나고 있는 출력과, 그리고 서스펜션, 그리고 핸들 느낌 다 괜찮아요. 차 전체적인 느낌. 또 이 차 일단 중고차로 지금 뭐 구매하시면은 2,500대에도 살 수 있거든요.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죠. 그리고 실제로 실내 공간도 우리가 이 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보통 BMW 3 시리즈나 이제 벤츠의 이제 C클래스, E클래스보다 싸죠. C클래스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, 저는 이 차의 이제 옵션이 실제로도 그렇죠. 이제 옵션 같은 경우가 실제로 더 독일차보단 옵션 사항에서 앞서 있고, 독일차 그대로의 그 감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,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. 그리고 실내 공간이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요. BMW 3 시리즈나 벤츠의 C클래스 솔직히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. 일반적으로 성인이 뒤에 타기에는 조금 아쉬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의 독일 차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옵션이나 공간에 대한 문제를 얘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죠.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. 실제로 이 차의 차주인 제 친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을 선택했고, 기존에 벤츠 A클래스를 타다가 이 차로 바꿨는데, A클래스가 본인은 좀 더 재밌었대요. 근데 제 느낌상은 이게 더 재밌지 않나, A클래스보다. 이 차가 후륜이 주는 느낌이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은데. 자, 우리가 또 여기서 디젤에 대한 문제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. 요새 나오는 디젤차 특성상 유로6가 들어가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유로5 버전입니다. 제가 항상 디젤차 리뷰를 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있죠. 저는 디젤차를 좋아해요. 말 그대로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나중에 차량이 고장났을 때 금액이 크지만, 일반적으로 연비 부분에 있어서 디젤차가 어때서 가솔린보다 좋은 게 사실이고, 그리고 정비성이 뭐 정비 가격 메인터넌스 비용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. 비싼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타는 동안 연비로 상쇄를 시키고 나중에 이제 비싼 수리비를 지불을 해야 된다면 이제 단점으로 분명 돌아오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타는 동안 일반적인 같은 급의 가솔린 차보다 훨씬 더 이제 디젤 엔진 특유의 그 토크감을 통해서 운전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독일 차들이나 뭐 독일산 디젤들이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, 실제로도. 그런데 요새 나오는 디젤차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SCR 방식, 말 그대로 유로6 요소수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, 지금 제가 언덕을 미친듯이 올라가는데, 언덕을 올라갈 때 최근에 시승했던 유로6 버전들은 역시나 힘이 아쉽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토크나 출력이 뽑아져 나온 구간에서 환경 오염을 시는 질산화물이나 뭐 이산화황, 뭐 배출가스 그런 문제들을 잡으려고 이제 요소수를 막 뿌리죠. 차 안에서 막 사정없이 뿌려대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출력이나 그런 토크, 마력이나 토크 부분에서 이제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, 실제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포기하는 거죠. 오너 입장에서는 연비도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, 실제로 언덕 올라갈 때 기존의 디젤차는 2,500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을 탄력 없이 올라가면 요즘 나오는 유로6 버전들은 훨씬 더 많은 RPM, 최소 뭐 3,000, 3,500 그 이상도 쓰면서 올라간다는 거죠. 같은 시승 조건에서 봤을 때.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이 Q50 디젤은 어찌됐든 토크가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, 이 토크 부분을 통해서 언덕을 올라갈 때 굉장히 경사각이 심한 언덕이나 계속된 언덕을 올라가더라도 엔진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아요. 말 그대로 차를 타는 데 있어서 좋다는 거죠. 유로5가 좋다는 거예요, 솔직히 말해서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신 디젤을 사시는 것보다는 중고 디젤차 중에서 이제 별로 안 탄 키로수 대비 연식과 키로수가 좀 좋은 그런 차를 사서
연식이 좀 있으면 어때요? 키로수가 적은 차를 사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상세를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어떤 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나 오너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유로5 디젤을 추천드립니다. 적당한 환경 규제, 그리고 괜찮은 출력, 그리고 토크나 뭐 마력 쪽에서 손실 없는 LNT 방식을 저는 선호하니까요. 40 정도 계속 쏘고 17. 아무래도 디젤 차를 타고 있으니까 연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지금 연비가 몇 킬로 정도 나온다고 보통? 정속주행 90 놓고 그냥 크루즈 안 키고 90으로 발편하면 24. 그리고 110 정도 놓고 가면은 20. 110 정도 놓고 갔을 때 20. 어디 장거리 몇 킬로, 뭐 100킬로 이상? 100km 이상. 100킬로 이상 장거리 탔을 때. 저번 주에 에버랜드 갔다 왔는데 140, 평균 한 120 정도 쏜 것 같아요. 한 18km? 잘 나오네. 17km, 18km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차주분도 말씀을 하잖아요. 이야기를 하잖아요. 제 친구도. 이게 유로6 차들은 이렇게까지 연비가 나오려면 항속주행을 할 때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항속주행 외에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연비가 많이 떨어져요, 유로6는. 근데 지금 유로5 이 차는 유로5이기 때문에 LNT 방식에서는 지금 스포츠한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인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타고 있는데 연비가 지금 9km대를 제대로 상회하고 있고, 고속주행 타면은 역시나 연비가 더 좋죠. 고속주행 탔을 때도 고속주행에서 이제 항속 기어가 딱 걸려가지고 쭉 맞물려 갈 때 이런 배출가스에 대한 제약이 조금 더 적으니까 우리가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,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km 왔다 갔다 20km 전후의 연비를 고속에서 보여준다는 건 이 디젤 8만 나는 거죠, 말 그대로.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피니티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잖아. 우리가 한때, 나는 예전에 이 브랜드를 꼭 타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, 인피니티가. 이게 09년도, 10년도, 11년도 그때 보면은 이제 인피니티가 약간 그 당시에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막 이제 사회에 이제 처음 대학교 갔을 때 그때쯤이었는데, 그 당시에 인피니티 G 시리즈, 인피니티 G 시리즈가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.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이었거든, 진짜로. 인피니티 G 시리즈가. 나는 인피니티 G 시리즈를 정말 타고 싶은 차 중에 하나였지. 특히 G37이나 이런 차는 뭐 지금은 사실 돈도 벌고 여유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서 탈 수 있는데, 이제 연식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선뜻 이렇게 구매하기가 꺼려지긴 해. 근데 왜냐면 메인터넌스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. 근데 한때 그 잘 나갔던 인피니티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팔리더라고. 그러니까 약간 내 기억에는 이제 소비자분들은 거의 알 거야.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비슷한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건데, 한 11년도, 12년도, 13년도, 한 13년도 정도 되죠. 2012년, 13년도부터 독일 차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딜러샵들에서 할인 정책이나 고연비 이제 디젤 차들을 이렇게 많이 뽑아내면서 이제 기존의 일본 차들이 장하고 있던 이 시장을 조금 많이 잠식해 버렸지, 말 그대로 독일 차들이.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520D나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뭐 A4, A3, 뭐 320D 뭐 이런 디젤 모델들이 다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인피니티나 뭐 이렇게 아무래도 가솔린 차를 주력으로 팔았던 인피니티 이제 고성능이잖아 또. 그렇죠. 출력이 높으니까 이제 인피니티 고성능 모델이나 렉서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약간 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나는 했었거든. 예, 나는 아쉬웠어,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이 차가 인피니티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야, 내가 봤을 땐. 이 차가. 네. 왜냐면 이런 역사 이야기를 어느 정도 좀 해보면, 인피니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고유가 막 맞고 이제 저렴한 퍼포먼스를 가진 독일 디젤들이 이제 시장을 잠식하면서 얘들이 설 자리를 잃어갔단 말이야. 근데 이제 Q 시리즈, 이제 G 시리즈를 인피니티 기존 G 라인업을 Q 라인업으로 바꾸면서 인피니티가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들어왔고, 14년, 15년, 16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Q50 얘가 거의 견인을 했지. 얘 판매량이 어마무시해, 실제로. 네. 어마무시해. 그래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차가 그만큼 뭐 혹평을 당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니즈를 잘 맞춰갖고 출시를 했고,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차가 기존에 그런 게 있거든. 독일 차를 타려고 하는 그 소비자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게 자기들이 사야 되는 급이 있잖아. 아까 네, 말했던 그렇죠. 3 시리즈나 C 클래스에서 차를 사야 돼, 예를 들어서 우리가. 그런데
37 시클래스 잘 팔리잖아. 근데 그 급에 사야 되는데 옵션이라든지 뭐 내장재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뒷좌석에 특히 공간, 우리나라 사람은 큰 거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독일차가 아쉽단 말이야. 근데 인피니티가 이 시장에 이 Q50을 잘 내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. 우리나라 국내 시장 얘가 뭐 유럽 시장에 맞게 나왔는지 어쩐지 난 잘 모르겠어 그거는.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서는 이 차를 적기적소에 졸라 잘 투입을 잘했어. 나름대로 반전을 꽤 했고, 이 차가 인피니티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 브랜드가 국내에서 다시 판매량을 올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조를 했거든. 자, 오늘 또 즐겁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. 자, 오늘 뭐 어쨌든 인피니티 Q50 2.2 디젤과 지금 즐겁게 드라이빙 했는데, 뭐 이런저런 차를 생각하고 있었어요. 사실 Q50 이 디젤 모델 말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약간 고민했던 차종 중에 하나였는데, 솔직히 말해서 디젤도 막상 타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진동 부분을 아까 계속 말씀드린 진동 부분, 이 진동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거슬려요. 요즘 나오는 차에서, 요즘 나오는 디젤에서 이렇게 진동이 온다는 건 고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거를 신차로 사셨던 분들도 이런 진동을 느끼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진동 문제를 제외하고 옵션이나 뭐 공간적인 부분에서 독일차보다 뭐 이점에 있고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신차로 구매하셨던 분들도 그런 장점 때문에 구매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충분히 들어요. 경쟁성은 굉장히 있는 차고, 솔직히 말해서 뭐 까자면 어쨌든 계속 말하는 진동, 그놈의 진동 디젤은 진동을 해결해야 되잖아요. 솔직히 진동이 해결이 안 돼 차가. 진동 문제. 그리고 이 터치 스크린을 아까 조작을 해봤는데, 아까 조작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만져볼 때마다 터치 느낌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진 않습니다. 이 스크린이랑 이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 세팅된 이 느낌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, 어쨌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드라이브예요. 뭐 옵션도 편의상 좋아가지고 뭐 주행하는 동안 뭐 그런 불만사항 없고요. 그리고 이게 일본차 특유의 이런 조립 품질, 뭐 마감재가 인피니티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니까 마감재도 나쁘지 않아요. 괜찮고요. 솔직히 가격 대비. 그리고 7단 자동 변속기가 조금 아쉽긴 해요.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어요. 솔직히 말해서 벤츠의 이 세븐지 트론 이 7단 미션은 항상 말이 많죠. 스포츠성이 떨어지니까요. 시션이 다운시프트에서, 얘도 업시프트는 괜찮아요. 근데 이제 다운시프팅에서 아까도 운전을 해보면 약간 미션이 튕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바로바로 토크 컨버터가 재단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그런 어리바리 까는 느낌이 한 번씩 오는데, 뭐 그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탈 수는 있죠. 만약에 내 현대기아차 미션 세팅이 얘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차주가 없으니까. 자, 여튼 라리튜브 오늘도 또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오늘 지금 시승을 그렇게 길게 못해서 제가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지 못했어요. 이 차는 어쨌든 급하게 준비한 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, 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십시오. 또 우리가 의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구독자분들, 저희 카페라리, 광주에 있는 저희 카페라리, 다른 카페라리는 카페라리가 아닙니다. 저희 카페라리는 페라리 할 때 그 카페라리예요. 일단 저희 카페라리 구독자분들 오셔서 구독한 거 저한테 보여주시고 카운터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음료나 식사도 할인이 된다는 거
그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Oh,